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뭐랬냐면 정기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민한테 이해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어제 14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기로 인상은 불가피하다.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자가요. 이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히 윤석열 정권 때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때 정기 인상 하니까 그때 이재명이가 2023년 3월 달에 최고위원회에서 뭐라 했냐. 이재명이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정부가 2분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려고 한다.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겨울이 끝나자마자 다시 국민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이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한 게 2023년 최고위원 회의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 때 뭐라 했냐. 이번에 대선 때도 이재명이 뭐라 했냐. 이렇게 했어요. 전기요금이 당장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고 민생이 어려워서 당장 전기요금에 손대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손대기 어렵다. 이렇게 대선 때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자가 갑자기 이제 끝나니까 선거 이래놓고 지금 그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끝나니까 이제 바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된다. 왜? 온실 가스 이제 감축하려면 신재생,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거의 한 3분의 1까지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 근데 재생에너지가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특히 산업용 전기가 많이 올랐어요. 산업용 전기가 우리나라가 삼성반도체나 포스코가요, 세계적인 경쟁력 가진 게 전기 덕이 큽니다. 전기가 이제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니까 산업 전기가 상당히 값이 쌌거든요. 원래 포스코 하나 전기 쓰는 게 포항 시민 전체 쓰는 것보다 많을 겁니다. 포항 시민들이 전체 쓰는 전기보다 포스코 하나가 쓰는 게 더 많은데 옛날에는 이제 산업용 전기가 값이 너무 쌌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도움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산업용 전기가 70% 가까이 올랐어요. 최근에. 따라서 이제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이재명이가 하는 말이 맞냐? 일단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해서 신재생을 무조건 이게 3분의 1까지 늘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돈이 많이 드니까 전기요금 올려야 되겠다. 이게 맞는가? 저는 아주 이게 잘못됐다 봐요. 제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에너지관리공단에 사회이사를 했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사회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단가들을 많이 받고요.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게 뭐 강제로 이게 구속력이 있는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협조를 안 합니다. 독일도요. 독일도 다시 이제 신재생에서 원전으로 복귀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각 나라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게 국제법에 강제할 수가 없죠. 강대국들이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러고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요, 자기들이 선진국이 너거가 다 너거가 다 오염시켜놨고 탄소 배출. 왜 우리 보고 희생을 하느냐? 아니, 너거는 옛날에 다 산업화 해가지고 잘 살면서 왜 우리 보고 책임질 하느냐? 이산화탄소 있잖아. 뭐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 이걸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안 지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 혼자 야, 우리만 모범적으로 35년에 탄소 배출을 줄이자. 따라서 우리만 신재생으로 가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국익을 해하는 행위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재명이가 뭐 이런 국제 규범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에게 이권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좌파들이 이권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계속 이 신재생 가자고 하는 거지. 뭐 이재명이가 2035년이면 이재명이가 뭐 죽고 없을 수도 있는 그 오랜 시간 뒤인데 그거 지키려고 이재명이가 뭐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이권 카르텔이 있거든. 태양광, 풍력. 이 사람들에게 패밀리, 비즈니스 먹고 살려고 그냥 신재생으로 무리하게 끌고 가고 있다. 전 세계 추시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실제 제가 근데 이거 통계를 한번 보면요. 실제 이거 통계가 어떠냐. 단가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게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왜 이게 전기 요금이 오르느냐. 신재생으로 가면. 신재생을 이게 엄청나게 2038년까지 신재생 태양광하고 풍력, 태양광이 많죠, 풍력. 이걸 이게 29.2, 3분의 1, 30%까지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게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요. 현재 우리나라 평균 단가. 예를 들어 이제 1kW라고 칩시다. 1kW 생산하는데 단가가 얼마 드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전기요금이 1kW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요. 가장 싼 거는 누가 뭐래도 이게 원전입니다. 가장 싼 거는 이게 누가 뭐래도 원전이 가장 싸게 전기를 생산한다. 1kW 이게 뭐 얼마 정도냐? 원전은요. 한 66원? 한 66원.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전기 1kW 생산하는데 66원. 이렇게 비용이 듭니다. 원전은. 그러면 이게 태양광은 얼마 드느냐? 1kW당 태양광은 이제 200원 됩니다. 200원. 원전이 66원. 200원이면 와, 3배 넘네. 태양광이 3배가 넘어. 그러면 이게 풍력은 얼마 들었냐? 가장 풍력이 제일 비싸죠. 400원이 듭니다. 400원이. 아시겠죠? 원전은 1kW당 66원, 정확하게 66.4원, 66원. 그 다음에 태양광은 200원. 그 다음에 해상풍력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게 400원 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가자. 이게 신재생이잖아. 그럼 이게 전기요금이 원전하는 것보다 몇 배가 더 듭니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앞으로 이게 큰일입니다. 에너지가 100년 대계인데 예를 들어 이게 태양광이요. 정동영이가 태양광 재벌이잖아. 정동영이가 이제 아들 명의로 태양광 업체가 한두 개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광은요.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안정적으로 밤낮 24시간 가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는 어떡할 거냐고. 태양광은 이게 하다 보면 낮에는 태양이 딱 뜨는데 밤에는 어떡하느냐. 이게 큰 문제예요. 왜 전력을요. 그대로 이게 보관 쌓아두는 게 불가능. 이거 개발하면 우리나라 전 세계 돈 다 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돈 다 끌어모아. 이거 개발하면 이게 불가능하지. 낮에 전기가 많이 생산한 걸 밤까지 어떻게 보관할 거냐.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게 태양광이라는 게 또 이게 태양이 안 뜨는 흐린 날도 있잖아. 비도 오고 흐린 날도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는 게 전부 시골의 농가들 다 하는데 생산하고 나면 이게 한전으로 팔아가지고 한전이 다시 배전, 그러니까 송전 배전 이게 안 깔려 있으니까 그냥 낭비하는 게 거의 낭비하는 게 태반일 겁니다. 송배전 시설 까는데 몇백조 들어. 그러니까 태양광이 그만큼 심각합니다. 제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할 때 여러 번 이게 지적을 했거든요. 송배전 시설이 없다. 낭비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골에 마을까지 어떻게 다 깔 겁니까? 요즘 전봇대 깔기도, 전봇대 놓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특히 밤에는 안 되고 흐린 날 안 되고 이게 태양광이. 더군다나 이게 태양광이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이렇게 좁은 나라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단가가. 예를 들어 이제 중국에 사막지대가 있다. 또는 호주 가면 넓죠. 호주는 나라가 넓고 사막지대가 많잖아. 안 쓰는.
이런데 태양광은 단가 경쟁이 돼. 중국의 뭐 사막 있잖아. 뭐 고비 사막, 뭐 타클라마칸 사막 이런 사막들 있잖아요. 호주나 중국 이런 데는 경쟁이 좀 될지 모르겠어. 국토가 넓고 또 쓸데없는 땅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게 국토가 좁고 조밀하게 쓰는데 거기 산을 다 깎아서 태양광 만든다. 국토가 황폐화됩니다. 황폐화된다고. 따라서 이게 전혀 안 맞는 정책이다. 그러면 이게 바람은 어떠냐? 바람은요. 바람은 이게 뭐 저 어디 북유럽 있잖아. 뭐 노르웨이 같은 데 보면 풍력 바람이 많이 불잖아. 근데 우리나라 이게 바람이 어디 붑니까? 안 부니까 이게 해상에 뭐 풍력 해놔도 우리나라도 이것도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더군다나 이게 해상 풍력의 핵심 기계는요. 우리나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 생산 못 합니다.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막 개발한다고 풍력 터빈 개발하고 하는데 안 돼. 원천 기술이 안 돼요. 전부 이게 북유럽, 노르웨이, 덴마크 수입하거든요. 태양광은 이게 전부 중국. 그러니까 태양광은 전부 이게 중국 업체 먹여 살린다. 풍력은 저 유럽의 오래된 기술 강국들 이렇게 먹여 살린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덕보는 것도 없어. 그 과정에 있어서. 근데 전기요금은 엄청나게 몇 배가 비싸다. 근데 이렇게 바꾸겠다. 이걸 30%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면 이게 전기요금이 2배, 3배 뛴다. 이재명이가 이런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진짜 이게 온실 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목표. 근데 그걸 지킨 나라가 없어요. 특히 중국이나 브라질, 인도 이런 나라 절대 안 지킵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뭐 얼마나 지가 법 잘 지키가 모든 게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뭐 법을 잘 지키가 이게 우리나라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카르텔이 있다. 이 카르텔에 배불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태양광 풍력 이런 이제 신재생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추진하는 과정의 투자는 전부 중국 또는 선진국들이 벌고 우리나라 기업이 혜택 보는 게 없다. 그럼 이게 전기는 어떠냐? 전기는 이게 원전이 66호이면 3배, 풍력은 이게 뭐 7, 8배 비싼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뭐 서민들 어렵다고 공공요금 폭탄 터뜨리면 안 된다고 떠들던 이런 게 이재명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몇 배나 올리려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전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뭐 한전이 한 5조 정도 이익이 났지만 이자 비용만 2조 이상 나갑니다. 이자 비용만. 한전의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이자만 몇 조가 나갑니다. 한전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요. 다 망가뜨린 거예요. 지금 탈원전 문재인 때 했는데 이걸 이재명이가 또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멀쩡한 원전도 가동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이러면 우리나라 에너지는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에너지는 100년 대계다. 함부로 이재명 좌파가 마음대로 건드릴 이럴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장 값싸고 가장 안전하고 전에만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는 뭐니뭐니 해도 원전이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키면 우리나라 기업도 살고요. 기업도 살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저렴한 전기 공급하고 국민도 살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용 전기도 싸게 공급하면 다른 기업까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원전 관련 기업들이 많잖아. 원전 생태계 기업도 살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싸게 전기 공급해서 살고 그 다음에 산업용 전기도 싸게 공급하면 다른 기업까지 사는 가장 좋은 거는 원전을 르네상스 생태계를 복원해서 그대로 발전시키는 이게 가장 최선인데 이재명이는 그냥 전국들을 태양광 이렇게 파헤치는 이런 자해적인 에너지 정책을 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좌파 정권의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